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의 등급이 실화로 김의진입니다. 고1 영어 공부법 특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도 영어 공부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막막하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영어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아낌없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영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의지를 100%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처음 만났는데 제가 당황스러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영어란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영어의 관계는 현재 어떤가요? 제가 아는 학생들은요, 이 질문을 듣고 선생님 몇 년째 썸만 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영어를 좋아하는데 영어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고1은요,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거든요. 무엇이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반전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요, 실제로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이 확연하게 달라진 학생들을 꽤 많이 봐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미 늦었어 라는 생각은 지금부터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공부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영어에 대한 공부 방향부터 설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등학교 영어는요, 이렇게 내신과 수능이라는 두 가지 큰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두 가지 시험이 완전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법도 따로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두 개의 시험이 상당히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 고등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교과서 밖의 지식을 출제하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수능 유형을 그대로 내신에 적용해서 출제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하냐면요, 내가 공부한 모든 곳에서 내신과 수능이 출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소에 탄탄한 기본 실력을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상위권 선배들을 보면 평소에 영어 공부를 하던 대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때가 되면 교과서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내신도 수능 대비처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신을 대비하던 실력으로 모의고사도 보고 수능도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어떤 시험을 언제 보더라도 내 실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맞는 간장 같은 영어 실력을 평소에 만들어 두신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나 갖고 싶은 이 탄탄한 영어 실력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영어 실력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영어에요, 문법, 독해, 어휘, 듣기 이 네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 가지 영역이라도 실력이 없게 되면 영어에서 고득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 네 가지 영역이 생각보다 서로 참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휘 실력이 부족하면 나머지 세 가지 영역도 공부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문법 실력이 부족하면 문법 문제만 못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대로 독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영역을 균형 있고 골고루 공부하는 것에 더해서요,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점은요, 얘네를 통합적으로 공부하려는 생각입니다. 통합적인 공부가 뭐냐면요, 내가 문법 지식을 공부한 것이 문장 독해에 적용되는지 한번 연습해보고 또 독해를 공부할 때도 내가 몰랐던 어휘와 문법까지 같이 정리하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영역의 공부가요, 다른 영역에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어휘입니다. 제가 어휘를 영어 공부의 핵이라고 표현을 했죠. 어휘는 영어 공부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알아야 영어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휘 공부 상당히 막막하게 생각되시죠? 어떤 학생은 선생님 영어 단어 외우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어휘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외워야 할 단어는요, 고교 필수 어휘라고 하는 약 2000여 개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되게 기쁘지 않으세요? 2000개라는 단어 결코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15개씩 단어를 외우면 약 4달이면 다 볼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해볼 만한 양이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필수 어휘를 어디서 찾아서 외우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두꺼운 단어책 사다가요, 데이 1부터 외워본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요. 이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데이 7을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상당히 지루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울 영어 단어는 영어 공부 중에 모르는 단어를 직접 찾아서 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그게 바로 나에게 필요한 단어고 내가 우선순위로 외워야 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휘 공부의 첫 번째 단계는요, 나만의 단어장과 단어 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단어장과 단어 카드를 직접 만들어 왔는데요. 단어장은 내가 외울 단어를 정리해두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어 카드는 내가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나의 어휘 공부를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단어장부터 보시면요. 일단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왼쪽에는 내가 외울 단어를 정리했고 오른쪽에는 단어의 뜻만 적어두었습니다. 뜻을 따로 적어둔 이유는요. 단어와 뜻이 한눈에 보이도록 적으면 나중에 내가 이 단어를 제대로 외웠는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활용하시거나 공책의 앞뒷면을 활용해서 단어 뜻은 따로 적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왼쪽을 보시면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활용형, 명사형, 부사형, 그리고 유의어, 반의어까지 있고요. 각 단어에 대한 예문까지도 적어두었죠. 이렇게 실제 단어책처럼 한 단어에 연관된 단어와 예문까지 적어두시면요. 내 어휘력이 훨씬 더 향상될 뿐만 아니라 내가 원래 기억하고자 했던 단어를 기억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단어 카드는요. 내가 수시로 들고 다닐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작고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외울 단어를 직접 정리하는 것이 단어 공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지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Long-term memory, 장기 기억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데는 반복해서 몸에 새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장기 기억을 만드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고 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니까요. 큰 소리로 단어를 따라 읽으면서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랩이나 노래로 만들어야지 잘 외워집니다 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예문 만드는 방법을 잘 사용하는 편인데요. 단어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을 활용해서 나에게 연관된 예문을 만드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단어를 좀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외우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혼자 방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평소에는요. 방금 만들었던 단어 카드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눈으로 단어를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셀프 테스트입니다. 매주 내가 일주일 동안 외웠던 단어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해보시고 아직 외워지지 않았다면 다음 주에 외울 단어로 반복해서 이 과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어휘 공부의 4가지 단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단계가 습관화되기까지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휘 공부의 매력이 뭐냐면요. 어휘량이 조금만 늘어도 영어 실력이 확 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영어가 읽히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분 좋은 느낌을 꼭 느껴보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독해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해는요. 수능 문제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독해 연습 정말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첫 시작이잖아요. 처음에는 꼼꼼하고 완벽하게 연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어 읽으시다가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냥 감으로 넘어가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감으로 넘어가는 습관이요.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독해하는 습관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수능 독해의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고등학교 지문은요.
문장이 아주 길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굉장히 당황하는데요. 선생님, 주어가 안 끝나요. 아니면 마침표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는 만큼요, 문장 구조에 대한 공부, 문법 공부가 꼭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지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라도 읽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글을 읽는, 글을 대하는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해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독해 유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주제 추론, 빈칸 추론, 연결어 같은 유형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유형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읽어서 정답을 찾아내야 될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기적인 목표 이전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꼼꼼하고 완벽한 독해였죠. 그렇다면 이런 완벽한 독해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또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완벽한 독해를 해낼 수가 절대 없겠죠. 독해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요, 반드시 따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문 분석인데요. 단어를 다 아는데도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장 구조, 문법 문제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꼭 따로 정리를 해서 문법적으로 분석도 해보시고 그 문장을 완만하게 해석하는 연습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요, 독해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독해의 약점이 완벽하게 메워지게 되거든요. 다음은요, 주제 찾기 연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독해 문제의 기본이 주제 찾기입니다. 필자가 이 글을 왜 썼을까 스스로 생각해보는 습관이 너무 중요한데요. 주제를 말해주는 문장을 따로 표시를 해두셔도 좋고요. 아니면 글을 다 읽고 주제를 직접 주관식처럼 써보는 습관도 좋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찾는 습관을 만들다 보면요, 어떤 글을 보더라도 주제를 찾는 매 눈이 생기게 될 겁니다. 마지막은요, 글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인데요. 여러분, 수능 지문은요, 글의 전개 방식이 명확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장이 나오고 그에 대한 반대 주장이 나왔다. 아니면 실험의 주제가 나오고 그 결과가 나왔다. 이런 글의 논리 구조를 스스로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단계를 따르시다 보면요, 남들과는 차별화된 독해 실력을 반드시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여러분만 시킬 수 없잖아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EBS 올림포스라는 독해 교재인데요. 여러분, 독해 교재 푸실 때요, 글을 읽고 정답 찾고 끝 하시지 마시고요. 모르는 단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몰랐던 단어는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두었고요.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도 이렇게 따로 해석을 해두었죠.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은요, 주제와 이 글의 구조, 일반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었고 주장을 했다라는 논리 구조까지도 따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해 교재요,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화려하고 예쁘게 공부해 보시면요, 기분도 뿌듯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독해 실력도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벌써 두 가지 파트를 끝냈는데요. 다음은요, 대망의 문법입니다. 여러분, 문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 아파오는 학생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법을 어렵고 지겹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아무리 문법 공부를 해도 영어 실력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문법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문장에 적용되는 문법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수능 문법은요, 무조건 문장으로 출제되기 때문에요, 단편적인 문법 지식은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수능 문법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능 문법은요, 문장의 원리를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장의 원리가 뭐냐면요,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어떤 법칙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문장의 요소는 어떤 형태를 요구하는지 아는 것이 문장의 원리입니다. 이게 아직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학생들은요, 문장의 원리부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수능 문법의 두 번째 특징은요, 출제자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문법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요,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가 문제에 너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중 투부정사의 용법으로 서로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아니면 다음 중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없는 동사를 고르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면요. 고등학교 문법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게요. 2017년도 3월 고1 모의고사의 문법 문제인데요. 긴 글에서 특정한 부분을 보기로 만들어서 이 부분이 이 문장에 알맞은 어법 형태로 쓰였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기만 보더라도 출제자가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because라는 보기를 왜 만들어 놨을까 문장 구조를 보시면 not because but because라는 병렬 구조 물어보고 있구나. 이번 투부정사는 왜 밑줄을 쳐놨냐면 help에 대한 목적격 부어 자리로 알맞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이 경지까지 오르셔야 합니다. 제가 왜 문법 공부를 문장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는지 아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법 실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개념 이해입니다. 문법에서 개념 공부는 피해갈 수 없는 단계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문법 개념 공부 많이 해오셨죠. 그런데 이제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요. 그 문법의 요소가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공부할 때는 투부정사에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고 주목보를 수식할 수도 있고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실제 문장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수능 문법을 문장으로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배운 개념을 문장으로 많이 연습해보는 단계인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요, 여러분이 문법 교재나 강의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개념만 설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개념을 문장에 적용해서 연습시켜 주는지를 따져보시고 수능 교재나 강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은요, 오답 노트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문법 노트 따로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여고에 있다 보니까 문법 노트 정말 예쁘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문법 노트에서 중요한 건요, 개념을 정리하는 것보다 내가 실제 풀었던 문법 문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개념 정리야 개념서에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문법 문제에 대한 실제 분석입니다. 제가 문법 오답 노트도 당연히 가지고 왔겠죠. 자, 방금 우리가 봤던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기억하시죠? 분명히 문법 문제가 하나였는데요. 보기 5개를 통해서 5가지 개념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보기에 해당되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문법 오답 노트를 만들면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내가 잘 몰랐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능에서는 어떤 문법을 자주 물어보는지 수능 빈출 개념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문법 실력을 쌓는 방법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단계 차근차근 잘 따라하셔서 문법에서도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한 가지 남았습니다. 뭐죠? 듣기 파트인데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듣기는 그냥 들으면 되겠지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듣기도 연습과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를 아는 만큼 들린다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여러분 듣기는 감이 중요해. 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이 또 오해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듣기의 감은요, 그냥 듣기 문제를 틀어놓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밥 먹을 때, 카톡할 때 듣기를 듣는다고 해서 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듣기에 대한 감각은요, 어휘력, 집중력, 순발력을 포함한 실전 감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듣기에 대한 실전 감각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듣기도 독해처럼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듣기 전략을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를 메모하면서 들어야겠구나. 또 표가 나온 문제라면 대화가 시작하기 전에 이 표를 최대한 많이 읽어두어야겠구나와 같은 전략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크립트 분석인데요. 여러분 듣기 공부하실 때 문제를 듣고 정답을 찾고 너무 잘했어 라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스크립트를 펴서
내가 잘 안 들렸던 표현, 그리고 좀 헷갈렸던 부분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스크립트를 분석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틀렸던 문제, 그리고 헷갈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왜 틀렸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다음에 비슷한 유형이 출제되었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듣기도 이 3단계를 모두 완수하셔야 나의 실력이 쑥쑥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요, 이런 공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EBS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나 이제 EBS로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EBS 홈페이지에 딱 오셨는데 강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들어야 할지 선택이 어려우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만을 위한 EBS 커리큘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올림포스 독해 기본이라는 교재인데요. 이 교재 여러분들과 같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급을 앞둔 학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란 이런 것입니다. 고등학교 영어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를 정말 친절히 알려주는 교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재의 장점은요, 독해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독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어휘나 어법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계되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올림포스 교재는요, 수능을 위한 실력, 내신을 위한 실력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교재입니다. 여러분, 처음 고등학교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올림포스 교재로 공부를 하신다면 고등학교 영어 공부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좀 영역별로 자세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EBS 파워 시리즈를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EBS에서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리즈입니다. 각 영역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영역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각 영역의 첫 번째 시리즈, 주로 기본편이 되겠죠. 기본편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영역별로도 실력 향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때가 되면요, 고등학교 교과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교과서 시험 직전 요약이라는 특강도 마련되어 있고요. 여러분, 대다수의 학교에서 얘들아 이번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 들어간다 라는 말을 할 텐데요. 모의고사는 내신 문제로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미리 맛볼 수 있는 모의고사 변형 특강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EBS 커리큘럼을 잘 활용하셔서요, 여러분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맞아. 그럴 것 같아 라고 들으시다가도 막상 책상 앞에 딱 앉으시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막막해지시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영어 공부 방법을 계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는요, 여러분 영어 공부에 대한 시간 배분을 하셔야 하는데요. 하루에 영어 공부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최소한 2시간에서 4시간은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 공부 시간, 순수 영어 공부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순수 영어 공부 시간이란 뭘까요? 강의 듣는 시간 빼고요. 문제 푸는 시간 빼고요. 제가 스스로 영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영역별로요. 한번 공부할 때 독해나 문법 같은 경우는 2시간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어휘나 듣기 같은 경우는 1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요.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영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영역을 어떻게 골고루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플래너 많이 작성하시죠? 영어 공부를 할 때 주 단위로 플래너를 만들어 보신다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로로는 날짜를 적어 두시고요. 가로로는 영역을 나누셔서요. 일주일에 각 영역을 최소 얼마나 공부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휘는 어쩔 수 없어요. 매일 하셔야 하고요. 문법이나 독해는 최소 주 3일, 듣기는 최소 주 1, 2일은 공부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면 각 영역별로 골고루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 실제로 플래너를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내용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영어 공부 할 만한 것 같기는 한데,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신감은 위대한 업적의 첫 번째 조건이다 라는 명언입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겪어보니까요.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성공의 여부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1등급,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목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영어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재능과 시간까지도 갖고 계십니다. 제 말을 믿고요. 자신감 완전히 충전해서 영어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어려움이 생기시면 언제든 달려오셔서 게시판에 질문해주세요. 제가 빨리 달려가서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